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A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에도 상당히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로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됐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 관련해가지고 연준 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춰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이제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항상 이제 베이지북 하면 연준에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경제말 하나보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개념이 뭐가 있고 포인트를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연준 베이지북의 정식 명칭은 네. 전미 경기 동향 요약 보고서. 아, 기네요. 예. 뭐 영어로 말하면 더 긴데 예. 제가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이 사실 왜 베이지북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네. 아주 간단합니다. 보고서의 첫 색깔이? 껍데기가 베이지다. 베이지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발상입니다, 역시. 그렇죠. 그래서 이 베이지북은 사실 그 FOMC 열리기 2주 전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주에 한 번 나오게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나오죠. 네, 그래서 연 8회 이제 발간이 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해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위원회라는 워싱턴에 있는 이제 중앙은행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중앙은행은 사실 12개의 지역 연방은행으로 그렇죠.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연방은행은 지도와 같이 이렇게 각 권역별로 그렇죠.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베이지북은 사실 이 12개 지역 연방은행이 이제 지역의 경제를 조사하고 또 서베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나오는 정성적인 보고서입니다. 네, 네. 특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FOMC가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 있나 이게 상당히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 FOMC는 이제 워싱턴에 있는 연방준비위원회에 속해 있는 7명의 이사,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월 의장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12명의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표권은 총 12개인데 이제 워싱턴에 있는 7인의 이사는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를 가지고 12개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이 번갈아 가면서 1년에 이제 5개씩 돌아가면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뉴욕 그렇죠. 연은은행은 이제 할 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적 완화를 하는데도 뉴욕 연방 이제 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오퍼레이팅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연은 총재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4개를 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은 메이저이기 때문에 네, 3인자다 뭐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예. 또 밑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투표권이 있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거니까 항상 저도 제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다면 목요일 새벽에 이제 나왔죠. 그래서 베이지북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고 또 요걸 기준으로 해서 2주 후에 FOMC도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단은 베이지북이 왜 중요하냐면 FOMC 2주 전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OMC 위원들에게 이 베이지북이 이제 먼저 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찬찬히 꼼꼼하게 이제 살펴보면서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물가, 고용 요 전반적인 상황을 좀 익히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베이지북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경기 전반적인 이제 활동, 그 다음에 물가, 그리고 노동시장 요 3개로 이제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발표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 표와 같은데요. 봐도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경제는 완만하게, 물가는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고용 역시 하반기에는 임금 상승이 꺾이고 또 그 열기가 식힐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연준에서 원하는 그런 그림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번 베이지북의 특징입니다. 약간은 긍정적이다. 약간 요 정도 느낌이네요.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읽으실 때 이게 상당히 보고서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페이지에 있는 경기 전반에 대한 요약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정리했듯이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이 첫 문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제죠. 특히 형용사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모디스트하고 모더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네.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논쟁거리가 좀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FOMC 성명문에 보면 네. 경기가 모디스트하게 성장하고 있다, 경기가 모더레이트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섞여서 지금 발표가 되는데 단어의 어감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이게 챗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모디스트가 모더레이트보다 좀 약하다. 이런 강도요? 이제 네. 강도, 이제 성장의 그 정도가 모디스트는 완만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낮게 성장하는 걸 모디스트라고 하고요. 예. 우리가 모더레이트는 on balance 또는 on average 이런 이제 단어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평균 정도 성장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더레이트가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grow moderately 하면 예. 성장이 연준이 생각했던 것 수준으로는 계속 가고 있구나. 상당히 성장 궤도가 좀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grow modest 하면 약간 떨어진다. 약간 둔화되고 있지 않나? 그 정도의 느낌이군요. 그게 좀 심각해지면 이제 슬로우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그 베이지북을 보고 좀 더 주관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보기 쉽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좀 이번 방송을 위해서 좀 준비한 그래프인데요.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슬로우부터 네. fast, accelerate까지 이제 단어 구분을 6단계로 나눠서 꼭 이제 비중을 한번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이제 금년 초와 이제 금년 말을 이제 범위로 두고 1년 동안 한 1.5 정도 네. 이 형용사의 그 가중치를 이제 합이 이제 1년 동안에 1.5 정도 되면 연준에서 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군요. 이 1.5의 근거는 형용사에서 슬로우와 모디스트 사이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이제 8번을 곱해 봤더니 한 1.5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를 이렇게 정량화 시키십니까? 대단한데요. 그래서 이제 베이지북에서 나오고 있는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오버럴 이코노미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약간 모디스트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오버럴 이코노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 전반 상황은 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물가와 노동시장은 좀 뜨겁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요 마지막 우측 상단에 보듯이 이제 기울기가 상당히 좀 완만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습니다. 각도가. 그럼 결국 이제 완만해져 가다가 점점 이제 플랫하게 되는, 영어로 말하면 unchange나 subdue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이제 연준이 원하는 이제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기 시작하고 노동시장도 뜨거워졌던 게 좀 더 열기가 식혀지겠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익힐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베이스라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은색 선 기준으로 위쪽에 올라가 있는 프라이스하고 레이버 마켓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결국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이 우리가 이제 긴축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구나.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런 거군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번 금리를 올렸잖아요. 급하게 올렸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의 그 효과는 사실 좀 시차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야지 이제 그 상황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고용 시장이 좀 꺾이는 상황은 실제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오는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현재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연준의 긴축이 정상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자주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지금 계속 소장님만 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상무님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갈 때까지.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일정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떤 거 보면 됩니까? 크게 2가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이제 9월 13일 날 CPI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유가와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죠. 이번 주에 유가가 좀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사우디가 어제 이제 자발적 감산을 연말까지 이어가겠다는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헤드라인 CPI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실시간으로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에서 매번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그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CPI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가 8월 달에는 0.8%. 그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0.8%, 전년 대비해서는 3.8% 지금 올라가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맨 왼쪽 칼럼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난달에는 0.2% 전월 대비해서 올랐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3.2%가 올라서 금융시장이 아주 뜨거웠었거든요. 이제 물가가 이제 다 올랐구나.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유가 영향으로 아마 헤드라인 CPI는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코어. 핵심 CPI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오히려 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네. 예.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물론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가는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0.4%. 예. 그다음에 전년 대비해서는 4.5% 정도 되니까 지난달에는 이제 수치가 0.2% 그리고 4.7% 각각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변하지 않거나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물가인 2%를 가기에는 아직도 먼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 압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럼 유가 관련해서는 네. 단기적인 상승의 느낌인 거고. 네네. 연준 입장에서, 네. 총재들 입장에서는 네. 코어가 내려가야지 결국에 네. 금리 인상이 멈춘다라는 거죠. 네. 일단은 유가 부분이 결국은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 네. 결국 원재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재료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가 최종 소비재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시차를 두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물가 상승이 고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시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또 CP, 예. 네, 말씀하시죠. 또 하나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중고차라든지 또 주택 가격은 이 높은 금리 그리고 이제 좀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밸런스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네. 총체적으로 분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CPI는 알겠고 네. ECB 금리 결정과 관련된 네. 부분도 있네요. 또 하나 갖고 온 게 이제 20인데요.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22 금리 결정 회의를 합니다. 뭐 22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미국과 달리 예. 물가도 높은 반면에 예.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돼 있습니다. 안 좋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한 그 S&P 글로벌 PMI를 보면 네.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이제 주요국들의 그 PMI가 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을 뜻하는 것은 경기 둔화 또는 침체를 나타내는 건데 침체죠. 예. 예, 그 기간이 좀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금리 올리기도 애매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예. 어떻게 기자회견 때 그 라가르드 총재가 예. 코멘트를 할지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를 이제 계속 볼 수는 없고 또 네. 경기 침체가 되면 결국 물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더 미국보다는 크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자, 오늘 관련해가지고 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상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에이판다 파트너스의 신년기 상무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